안녕하세요. 융닥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오늘은 눈썹의 위치와 모양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옛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쳐다볼 때에는 주로 눈을 보고 이야기하지 귀나 입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눈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쌍꺼풀이 묻히게 되고 눈두덩이가 불룩해져서 둔하고 투박한 모양의 눈꺼풀이 되는데요. 동시에 무거워진 눈꺼풀로 인해서 눈뜨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마를 이용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결과 이마주름이 생기면서 좀 더 나이가 든 인상으로 바뀌게 돼요. 최근에는 나이 든 인상에서 좀 더 젊은 인상의 눈매로 만드는 방법으로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수술 전에 많은 분들께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으면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지 않을까요?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데 눈썹화 거상 수술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눈썹의 위치와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눈썹의 위치와 모양이 보다 젊은 인상을 주는지에 관해서 관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논문은 2009년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인데요. 성형외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 중 하나인 PRS에 소개된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젊었을 때 눈썹 모양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고 어떤 모양의 눈썹이 젊은 모습에 가까운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을 때 생기는 눈썹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던데요.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이 연구를 소개드릴까 해요. 이 논문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썹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눈의 앞쪽, 동공의 위치, 눈의 바깥쪽부터 눈썹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측정한 결과를 보시면 20에서 30대에 비해서 50에서 60대의 눈썹의 위치가 좀 더 위쪽에 위치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젊었을 때에 비해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눈썹 모양의 변화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눈썹의 위치가 좀 더 눈과 가까이 있어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았고요. 눈썹의 기울기는 외축으로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나이가 든 사람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눈썹의 위치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눈과 눈썹 사이가 멀어졌고요. 눈썹의 기울기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완만하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결과를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젊은 사람의 경우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깝고 눈썹의 기울기가 외측으로 가파르게 올라간 반면에 나이가 든 사람 경우에는 눈과 눈썹 사이가 멀어지고 눈썹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했다고 했죠.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처진 조직에 의해서 눈동자가 가려지게 되면 우리 몸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마를 사용해서 눈썹을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눈썹이 올라가고 평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처진 눈을 올리기 위해서 이마 거상 수술을 받게 되면 눈썹의 앞쪽이 올라가면서 평평하게 되고 눈과 눈썹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게 돼서 안 좋은 이미지로 변할 수가 있죠. 이 논문에서도 역시 이러한 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의 눈썹은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깝고 외측으로 올라가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마 거상을 받게 되면 눈과 눈썹 사이가 멀어지고 눈썹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좀 더 나이가 든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시는 사진은 이마 거상 후에 인상이 안 좋게 바뀌어서 다시 복원을 하고 젊은 이미지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이마 거상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및 단점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눈썹화 거상 수술 후에 눈썹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게 되면 앞선 연구의 결과처럼 눈썹은 위로 올라가고 그 결과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게 되면 무거웠던 눈꺼풀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마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보상작용이 사라지게 되고요. 눈썹의 위치가 젊었을 때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눈썹화 거상수술로 인해서 눈썹의 위치가 젊었을 때로 돌아오게 되면 좀 더 젊은 인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눈썹화 거상수술로 인해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질까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젊어 보이는 인상으로 변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환자의 케이스는 젊은 시절의 눈매로 돌아가고 싶어서 눈썹화 거상수술을 받은 케이스인데요. 38세 때 눈 모습을 보시면 20대 후반부터 진행된 노화로 인해서 처짐 증상이 있는데요. 비록 심하진 않지만 쌍꺼풀이 덮이기 시작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눈꺼풀도 두툼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환자는 41세에 눈썹화 거상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이후 13년이 지난 모습이에요.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54세 때의 눈모습이 오히려 38세 때의 모습보다 더 가벼워 보이고 쌍꺼풀도 덮여 보이지 않아서 더 젊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눈썹의 위치 역시 젊었을 때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처짐 증상이 없으니까 눈썹을 치켜 올리는 보상작용이 생기지 않고 있고요. 그 결과 눈썹의 위치가 젊었을 때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댓글을 읽다 보면 눈썹화 거상수술은 빨리 처진다 라는 댓글이 간혹 있던데요. 13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케이스를 보더라도 수술 결과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썹화 거상수술의 장기 추적 결과는 앞선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앞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썹화 거상수술 후에 생기는 눈썹 모양의 변화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단순하게 눈과 눈썹 사이의 피부를 잘라내니까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진다 라고 잘못 설명하는 병원들이 덜어 있던데요. 눈썹화 거상수술로 생기는 눈썹 위치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처진 눈을 교정할 때 전혀 다른 수술 계획을 세우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눈썹화 거상수술은 눈과 눈썹 사이가 넓어야 가능한 수술이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 이마 거상수술이 적합하다 라는 주장인데요. 사실 눈썹화 거상수술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도 충분히 가능한 수술이고요. 수술 후에 생기는 눈썹 위치의 변화는 조직을 잘라내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진 조직을 보상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올라갔던 눈썹이 내려오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눈썹화 거상수술을 받게 되면 눈썹의 위치가 젊었을 때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논문의 결과처럼 보다 젊은 사람의 눈썹 모양이 되고 그 결과 젊어 보이는 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채널마다 설명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마다 설명이 다 다른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본인만의 개인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영상을 무분별하게 올리다 보니까 병원마다 제각기 다른 설명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과학적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영상을 보시고 혼선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